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에 단기 원화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비정례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에 들어갑니다. 한은은 보통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정례적으로 RP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는데 계엄 선포 해제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만큼 비정례 RP 매입으로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한은은 RP 매매 대상 증권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 금융채권, 수출입 금융채권 등도 추가했습니다. 이외에도 단기 유동성 공급을 위해 국고채 단순 매입, 통한증권 환매 등도 충분한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증시 전반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노출된 상황에서도 고려아연 주가는 장중 170만 원을 넘어서는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159만 6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 임원제 도입 안건을 다룰 내년 1월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주총 표대결 전망 속에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임시주총 수집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를 앞두고 표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양측 모두 추가 지분 매입 경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투자 심리에 녹아드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주요 국가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해제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고 주한 일본 대사관과 싱가포르 등도 향후 발표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참 좋은 여행은 4.17% 내려 거래되고 있으며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모두 2% 안팎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여파로 금융주가 동반 급락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6.32%, 하나금융지주는 7.58%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세로 4대 금융지주로 분류되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은 개장 직후 5조 4,755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무엇보다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가 연초부터 추진해온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날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임상현 전문가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들 하나하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회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전문가님, 오늘 양시장 역시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2,500선에 간당간당 안착하면서 조금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안 좋은 흐름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예. 간밤에 아무래도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면서 분위기가 변수로 작용을 했는데 국내외 불안감에 현재 코스피는 2,457선 지나가고 있고요. 예. 코스닥은 67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새벽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우리 시장이 잘 지켜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장이 빨리 안정을 좀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함께 좀 잠을 못 자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요.
일단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현재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국회 통과, 그다음에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는 그런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6시간 동안에 뭐 드라마틱한 또는 해프닝성, 불가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혼조된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시장은 어떤 충격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후로 어떤 그 시장의 변화들이죠.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레임덕 현상이 오고 있고, 또 탄핵 리스크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반대로 정치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부상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요동을 좀 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이제 8년 전에도 그 마찬가지로 그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굉장히 혼란이 왔었고요. 12월 달에 안정을 좀 찾아갔던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악재도 소멸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다우존스를 보시면은 해외 변수는 특별하게 변수는 전혀 없는 어떤 상황이죠. 살짝 눌림목이 좀 진행이 됐는데, 요거는 그 전체 이제 시장에 보면은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살짝 눌림목을 보이고 가는 어떤 파동 패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완벽하게 이제 정별이 되면서 꾸준하게 좀 올라가죠. 그런 어떤 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변수는 상당히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국내 증시 부분에서 상당히 변수가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시장은 생각보다 이제 빠른 어떤 그 조치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거의 쌍바닥 패턴으로 약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자람의 양봉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거의 이제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쌍바닥 이제 패턴의 완성. 그래서 12월 초 정도 되죠. 12월 초 이 부분들도 이제 11월 초. 11월 초가 저점이고 12월 초가 저점이었던 그런 부분들. 이때도 마찬가지. 바로 8월 초에 어떤 저점으로 이제 기록이 되죠. 그런 양상이 되기 때문에 거의 쌍바닥 패턴이고 들어 올려주는 그런 흐름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제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이제 수준으로 하락이 멈춰주는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체 더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거의 쌍바닥 패턴의 완성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어제 이제 충격은 오늘로서 다 마감이 졌던 거고요. 어제 대부분 잠을 많이 이제 못 자실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직접 5.18을 겪었던 세대였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며칠 동안 혼란이 온 줄 알고, 내일 주식시장 문 닫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부분들은 없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전체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한가 종목군들은 대부분 정치 관련된 부분들, 이재명 관련된 부분들하고 현재 한 대표 관련된 부분들, 현재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이제 강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이제 공략한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좀 있고, 만약에 이제 조정이 있으면은 관심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앞으로 이제 탄핵 국면 가능성이 상당히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데 뭐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어떤 테마적인 요소가 이제 겹쳐주는 것이 있으면은 좀 다행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대부분들도 이쪽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을 다루더라도 상당히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을 약간 이제 패스를 하고 밑에 아래 종목단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뭐 특별하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현재 아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색타주로 이제 보시면은 이 핀테크 관련된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코나 아이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된 부분들 지역화폐 발행한 종목 오늘 상한가를 좀 쳤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현 정부 좀 들어와서 약간 뭐 네이버는 약간 보수 성향 그다음에 카카오는 약간 진보 성향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다 보니까 피해주로 확산이 되면서 오늘 뭐 수혜를 본다는 기대감 이것 때문에 오늘 크게 올랐던 건데 사실 큰 바운드로 보면은 금융 핀테크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늦게사 시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부담스러우니까 당연히 된다면은 이 종목 아톤, 핑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아톤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상승과 조정 이런 사이클들이 형성이 좀 돼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돋보이죠.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제 N자형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그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 뭐 좀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해외 이제 변수로 보면은 이런 뭐 섹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이제 변함없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이제 핑거라는 종목군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핑거라는 종목군도 아직은 시세가 크게 낮지는 않죠. 한번 상승을 하고 쓰리봉을 이제 거쳐서 조정을 보이고 그다음에 눌림목을 이제 보였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흐름들은 이제 강세 어떤 순환매 아직 현재 순환이 오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약간 한 단계 응용을 좀 하시는 게 뭐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아래쪽에 뭐 쭉 보시면은 오늘 뭐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놀랄 정도로 이제 그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뭐 정치 테마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을 봐볼 부분들은 남북 경협주가 오히려 오늘 올라주고 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인데 뭐 이거는 섣부른 생각입니다만은 만약에 탄핵이 되면은 진보가 만약에 잡는다면은 남북 경협을 더 활성화시킬 거다.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사실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이렇게 바뀌어주는 그런 요소가 있고 이건 트럼프 수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이 오히려 부상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인맥 관련주는 약간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책 피해주, 정책 수혜주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참고적으로 일신석재 보시면은 이런 요인들을 좀 가지고 있죠. 차트로 보시면은 현재 직전 고점 돌파 안착 이거는 이제 트럼프 수혜주기도 하기 때문에 뭐 두 개 다 무난한 종목이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일신석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쭉 보시면은 뭐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뭐 카카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상적으로 급등하기 시작을 좀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반가운 현상인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쪽의 강세, 물론 올라온 것은 현 정부의 어떤 피해주라고 인식이 돼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지만은 이면적으로는 다른 요인 때문에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주도주로 이렇게 바뀌어주는 것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파워가 서서히 실현이 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AI 쪽의 붐이 확실하게 뭐 진행이 된 것도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네이버, 카카오는 여러 가지 테마에 이제 현재 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오늘 마찬가지 그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도 많이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컴투스 홀딩스도 이제 마찬가지로 현재 그 이제 메타버스 NFT 쪽하고도 연관이 좀 되고 있죠.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현재 NFT 발행하는 부분들 아톤도 있고 컴투스 홀딩스 뭐 이런 종목이 상당히 많이 외에 카카오 게임즈 그러니까 오늘 카카오가 많이 올라주는데 아직 안 오른 주가 있으면은 카카오 게임즈가 될 수 있습니다. 넵튠 이런 것들 마찬가지. 정책 현재 어떻게 보면은 피해주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는 아무래도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되고 카카오 계열사 중에서도 가상화폐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시장은 뭐 오늘 양봉이 만약에 나와주면은 어차피 이제 해제가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프닝성 물론 후폭풍은 조금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은 그러진 않을 걸로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환율 잠깐 한번 뭐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은 어제 이제 그 야간까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장중에 어제 저녁에 어마어마하게 좀 올랐죠. 그러다가 떨어진 부분들,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이렇게 전체 오른 거에 대한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번 주가 지나면은 거의 희석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하루짜리 어떤 급락, 후유증 여파가 하루 이틀 좀 더 간다 좀 생각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인맥 관련된 정치 관련된 종목이 잠잠해지면은 시장은 안정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양시장 계속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치 관련주가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전에 짚었던 테마들 살펴보면 핀테크 관련해서 아톤, 카카오페이, 핑거 이쪽 주목해보면 좋다 말씀해 주셨고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컴투스 홀딩스와 카카오 게임즈 주목해보면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정치 테마주, 히토류 이쪽으로 시장 흐름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 주목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장 상황 모두 살펴봤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만큼 임상현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하셔서 꼼꼼하게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정치 테마주인데요. 비상계엄령 소식에 간밤에 잠 못 이룬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에 우리 시장 역시 오늘 크게 출렁이고 있는데요. 계엄령은 해제가 됐지만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정치 테마주는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히토류 올라왔습니다. 전일에는 미국이 이 반도체, HBM 관련해서 대중국 규제를 하겠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중국 정부가 이에 반격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주가 움직이면 히토류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님께 지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오늘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바뀌었고 방금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율이 1,440원까지 치솟다가 지금은 1,415원 정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얼른 이 시장 분위기가 회복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부분들은 해외에서도 이제, 그 적용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쪽 관련된 뭐 테마들은 제가 앞에 이제 하는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렇게 말씀을 좀 안 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정책 관련된 테마가 무엇이니 물으면은 오늘 상한가 친 것만 열심히 이렇게 뒤져보면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돼서 이거는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짚고 넘어가는 수준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다만 중요한 것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인맥 관련된 종목에서 정책 관련된 수혜주 쪽으로 서서히 좀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남북 경협이 갑자기 부상하는 것도 전혀 인맥 관련주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약간 한 단계 더 틀어서 현 정부에서 약간 피해로 보는 주식, 그다음에 현 정부 만약에 탄핵 이후에 또 새롭게 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되기 때문에 난강토건이 이런 쪽의 이제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이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대형거래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원전 관련된 부분이 약간 침체가 됐던 것도 이 램덕 때문에 추진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탄력을 잃지 않겠느냐 하는 반사적인 것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약간 한 단계 더 틀어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아무래도 인맥 관련된 부분들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패스를 좀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현재 중국에 대한 반격 카드가 하나둘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된 종목은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강하게 될수록 임계점이 넘어지면 이제 폭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 열심히 이야기했지만은 뭐 이렇게 크게 요동을 치지 못했지만은 한 번은 크게 요동을 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 갈륨, 게르마늄 뭐 이런 부분들, 특히 전력 반도체 소재가 되는 종목 현재 핵심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이 자석류 관련된 히토류 관련된 이 페라이트 관련된 소재 종목군 이런 종목군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슈가 좀 될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체인이 중국에 대한 어떤 공급망이 있기 때문에 흑연 관련된 그런 부분 이 세 섹터로 나눠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이제 소재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 중에서 이제 이 웨이비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린 것은 지라 관련된 전력 반도체 소재 부분들이죠. 그래서 겐 반도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쪽 관련된 종목인데 신규 상장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또 시총도 가볍고 또 상장 이후에 한번 크게 많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6개월 아직 뭐 3개월 정도 되면은 보유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풀리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슈팅했다가 좀 조정을 보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평가장 요소 종목이 좀 웨이비스란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오늘 뉴스가 나오는데 주시장의 침체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은 가상화폐 시장으로 현재 이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걸 극명하게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이 거래대금이죠. 7조, 6조.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38조 부분들이 됩니다.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업비트하고 어제 이제 출렁거린 것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에 한국 시장 내에서만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출렁을 했죠. 그때 순간적인 매매 대금이 50조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분 많이 이제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야기가 돌면은 주식 뭐가 괜찮습니까? 대신에 암호화폐 뭐가 괜찮습니까? 이런 이렇게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 뭐 테슬라를 사야 됩니까? 아니 뭘 사야 됩니까? 뭐 이런 게 물어본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피부로도 정말 와 닿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은 한번 바람은 좀 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온 어떤 자금들도 얼마든지 이 거래소나 코스닥으로 들어와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에서도 거래소에서도 한번 바람이 좀 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오늘은 다른 종목군들 한번 소개하는 차원에서 보시면은 빗썸 코리아의 이제 지분 7%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핀테크 관련된 종목입니다. T사이언티픽이라는 종목인데 시세는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순환매로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는 물론 업비트가 이제 최고의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빗썸은 그렇게 크게 뭐 이슈화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번째 부분에서 현재 웨어러블 기기 요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죠. 웨어러블 기계라는 것은 그 디바이스를 말합니다. 로봇도 웨어러블 현재 로봇도 있고요. 입는 로봇도 있는데 디바이스 기기 중에 스마트워치, 그다음에 스마트 링, 반지 이런 부분들이 IT 기기면서도 어떻게 보면 의료 진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에 대한 신체 리듬, 현재 각종 정보, 심맥수 뭐 이런 것들, 온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심전도를 검사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현재 이슈화가 좀 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뭐 의사들은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한다 하는 뭐 뉴스 기사가 나왔고 또 웨어러블 기계가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안경, AR 기기, XR 기기 다음으로 좀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융합되는 어떤 바이오하고 융합되는 어떤 접점에 있는 어떤 웨어러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이 되는 이슈 4가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오늘의 테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방금 소개해 주신 이 웨어러블 기기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의료계에서도 두각을 내지만 저번에 소개해 주셨던 이 현대차의 산업용 웨어러블 기기도 좀 생각이 납니다. 예. 엑스블 숄더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됐었는데 네. 그만큼 웨어러블 기기가 저희랑 친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스마트 워치와 링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뭐 두 개 한 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인가 새로운 기기 말씀을 드렸죠. XR 기기, AR 기기, 스마트 글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스마트 워치, 스마트 링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AR 기기, XR 기기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워치, 스마트 링 요것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율주행이 됐을 때는 커넥티드 카, 다시 말해서 스마트 카의 기능도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디바이스가 태동이 되면서 새로운 신산업이 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워치랑 스마트 링은 웨어러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 관리하고 편리한 알림 기능 여러 가지 것들이 접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바이오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신체 착용이 24시간 착용이 됐기 때문에 또 스마트폰과 연동이 돼서
또 스마트폰 연동이 된 스마트홈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연결적인 어떤 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머신 휴먼 인터페이스 다시 말해서 조작 환경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죠. AI 발전과 함께 이 음성으로도 통제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이 열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세대 갤럭시 조기 내년 뭐 상반기 조기 출시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이 좀 깔려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보셨는데 스마트 링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센서들이 이제 부착이 좀 돼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의료 정보 이런 부분들을 현재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삼성하고 애플이 나중에는 맞대결을 좀 해볼 수가 있고 지금의 이제 지금의 이런 이 스마트 링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해외 업체, 뭐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뛰어들게 좀 된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오라링이 유명하죠. 이런 어떤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링이 지금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이게 성숙 단계에 접어들 것 같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이제 빅테크 기업이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스마트 링이 되는데 IT 기기보다는 이제 BT 쪽으로 중요성들이 더 증가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애플의 어떤 특허 내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애플의 이제 스마트 링이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하고 호환이 되면서 조작의 편의성, 그다음에 단일한 현재 운영 체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을 시키려고 애플에서는 또 다른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죠. 스마트폰은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웨어러블 링이나 워치는 항시 차고 다니기 때문에 24시간 차고 다니기 때문에 더 접근성, 그다음에 오퍼레이션의 가능성, 어떻게 보면은 어떤 편의성들이 더 증가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링에 가지고 할 수 있는 제어 기능, 뭐 이게 살짝 만진다든가, 뭐 두 손을 만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을 보고서 이런 조작 작동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들이 많이 커지고 있고. 또 동작만 가지고도 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운영 체계를 우리가 이 노트북의 단축키처럼 외우고 하기에는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오퍼레이션 기능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 좀 생각이 좀 됐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들은 음성으로 AI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도 안경 이야기했지만은 만약에 링이 어떻게 보면은 전화를 받는 기능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서 통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봤을 때 왜 턱을 고고 있지?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삼성에서도 이 시장을 당연히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죠. 그래서 삼성에서는 갤럭시 링이라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뛰어드는데 삼성에서도 삼성 스마트홈, 그다음에 사블 인터넷 이쪽 관련된 스마트 싱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스마트 링 사업에서도 뛰어드는 것은 이런 연관성도 있고 또 이 병원의 어떤 체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삼성 서울병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삼성 메디슨 쪽 관련된 의료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쪽에서도 거의 삼성이 심혈을 기르고 있는 그런 도구인데 여기에 대한 아이콘으로서의 스마트 링 이건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쪽의 접목이 스마트 링의 어떤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래서 뭐 전화를 받는 모습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받는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이입샤시한 내 생체 정보를 그대로 케어받는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링 시장이 의외로 이제 커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압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그 현재 광해 혈류 측정 장치 센서 기술 가지고 스마트워치 차는 것보다는 매우 명확하게 맥박수나 심박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진단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레이저파를 응용해서 거의 이제 첨단적으로 사람의 이제 생체 정보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그래서 이상 뭐 심박수가 계속이 된다든가 체온이 떨어진다든가 할 때는 뭐 자동적으로 뭐 경고음을 울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119에 자동 신고가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도 탑재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응용 분야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스마트워치 안에 이런 센서보다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것과 호환이 돼서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생체 정보를 현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IT의 어떤 흐름들 어떤 그 헬스케어 흐름하고 거의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나 이제 스마트링은 헬스케어의 디바이스 기구로서의 성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BT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가장 이제 심혈을 이제 기울이는 분야가 기술적 완성도가 좀 더디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링을 가지고 비침습 혈당 측정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혈당을 측정을 해주는 거죠. 지금 최고 발전이 되는 것이 이제 타액으로 하는 것이 유일하게 최고로 발전이 되는데 실시간으로 자동적으로 차고만 있어도 혈당의 체크가 되는 그 기술까지 탑재를 하려고 했는데 임상 실험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탑재에는 결국 이제 실패를 했는데 조만간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이 당뇨병 시장의 어떤 파괴력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링이 의외로 커질 수 있고 또 스마트링이나 반지 이런 부분들이 패션 기능으로서의 앞으로 이제 성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주는 반지 형태로 나와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이 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스마트워치와 링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넘어 AI와 연동을 하면서 음성과 동작까지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애플과 삼성 등 이 대기업 빅테크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는 테마입니다. 그만큼 저희 테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테마에 대한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주목하면 좋을 만한 종목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네. 이 스마트워치와 링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네. 사실 어제는 비전 프로 이야기하면서 네. 주변에서 사용한 사람 많이 못 봤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특히 이 갤럭시 링 같은 경우에는 종종 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휴대성도 좋고 실용성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이쪽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 중엔 어떤 기업이 좀 잘해나가고 있을까요? 예, 이제 관련된 종목은 이제 이미지스하고 이제 누플렉스라는 종목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스마트워치 링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센서 기술, 이제 터치 기술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고 있죠.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 링이라든가 이제 스마트워치에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스 기업이 이쪽 관련된 뭐 기술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시가총이 너무 좀 적어서 좀 그렇지만은 한번 크게 시세를 줬다가 이제 폭락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주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관련된 부분들은 뉴플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뉴플렉스 물론 규모는 적지만은 연성 회로 기판이 현재 어떻게 보면 스마트 글라스에서도 당연히 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워치에서도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아주 작지만 스마트 링에서도 구부러지는 어떤 링 안에서도 연성 회로 기판
이게 이제 필수로 이제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연성 회로 기판 쪽에서 뉴플렉스가 가장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차트적으로 보면은 하방 압력을 하락을 하다가 이게 이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폭발하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이미지스의 경우에는요, 다양한 반도체 제품을 20년 이상 가까이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VR 기기에 들어가는 이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플렉스입니다. 뉴플렉스는 규모는 작지만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전문으로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성장세가 기대되는 종목이니까요,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두 기업 들어보니까 스마트워치와 링에 들어가는 이 부품들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둘 중에서 어떤 기업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실제 뭐 다방면에서 지금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뉴플렉스라는 기업을 좀 돋보입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연성 회로 기판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고요. 다양한 제품의 연성 회로 기판을 좀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연성 회로 기판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뉴플렉스를 이제 주목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생소하지만은 구글 폰에서도 모멘텀이 이제 탑재가 되고 여기에 이제 연성 회로 기판이 이제 납품이 되는 그런 어떤 일단은 뭐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체 어떤 시장 이 자동차 쪽 부품 쪽으로도 이 누플렉스의 연성 회로 기판 전장용 FPCB가 공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뉴플렉스가 자율주행 쪽으로도 많이 테마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그런 요소도 좀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현재 이제 벤더사가 어떻게 보면은 메타 오큘러스 퀘스트2의 납품한 경력이 좀 있기 때문에 XR 기기 쪽으로도 이게 좀 알려지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 안에 이제 뜯어보면은 이런 부품들이 있죠. 연성 회로 기판으로 좀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뉴플렉스가 스마트워치나 또는 스마트 링 쪽에서도 연성 회로 기판이 들어갈 가능성 또는 뭐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상징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의 특징주는 온픽은 뉴플렉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뉴플렉스였습니다. 구글폰 그리고 자동차 부품 메타까지 연성 회로 기판이 탑재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이 점 주목해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알찬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뭐 스마트워치 관련된 부분들 드림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자 드림텍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던 부분들은 이 업체가 이 휴대폰, 스마트폰 부품지지만은 의료기기도 이제 생산하는 그런 특이한 어떤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링의 이제 컨셉에 거의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모듈 중에 지문 인식 센서나 뭐 이런 그 모듈 이쪽에는 이 업체가 좀 생산을 좀 하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도 이제 지문 인식이나 생체 정보 여기에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헬스케어 그 현재 무선 바이오 센서 이쪽에 시장 어떻게 보면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뭐 그런 요소를 좀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박수 측정기를 삼성전자 스마트워치에 납품을 좀 한 업체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쪽 관련된 이 부품들 기존의 이제 이 부품들 보여주는 것들 있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납품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문 인식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문 인식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동차용에서도 뭐 지문 인식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센서 모듈 쪽에서는 응용처가 상당히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것들은 기존에 이렇게 중환자나 이렇게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심전도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게 붙이는 그런 심전도 검사하기 위해서 이런 유선으로 사용해서 전부 다 검사를 하고 케어를 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병원 뭐 전체 시스템에서도 복잡한 부분들이 있죠. 관리의 어떤 면에서도. 근데 이거를 무선으로 할 수 있는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 이걸 이제 개발을 좀 했습니다. 딱 붙이기만 해서도 물론 뭐 이 배터리의 용량이기 때문에 한 3, 4일 붙이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지만은 깔끔한 부분이 있고 무선으로 자동적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더 응용을 해서 심전도 기술이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링에서도 이 기술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좀 시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를 이제 갤럭시 워치에 그들은 이제 부품을 적용을 해서 납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어떤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폰, 스마트 링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될 수가 있죠. 또한 여러 가지 휴대용 초음파 솔루션이나 여러 가지 부대용으로 별도로 이제 사업을 확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드림텍이라는 종목이 실제적으로 헬스케어 기능이 상당 부분 강하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 기능들이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시총은 의외로 무겁습니다. 그러죠? 5,500억 정도. 의외로 우량주입니다. 왜냐하면 IT 부품을 기존에 이제 생산도 하고 있고 또 납품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차트를 보면은 지루하게 많이 빠진 부분이 있죠. 근데 고점 14,000원에서 반토막이 나는 것이 한 7,000원 정도가 되죠.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러 번 바닥이 실현이 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터닝을 좀 해주려는 그런 양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좀 되고 손절가는 7,900원에서 빠진 한 7,500원. 목표가 부분들은 이 박스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단 부분이 이제 저항이 되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는 조정 보이고 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 상반기 출시가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링이 되고 내년 하반기 출시가 스마트 이제 글라스, AR 글라스 이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디바이스로 어떤 새로운 성장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중장기적 관점에서 내년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내용들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정치 테마주, 히토류, 가상화폐, 스마트워치와 링이 올라왔습니다. 스마트워치와 링 관련해서는 IT 기기면서도 의료 진단이 가능해서 AR 글래스 이후에 이슈가 되고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스마트워치와 링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드림텍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모두 만났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 하셔서 오늘의 이 폭풍우를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